이제 쭉 뛰어넘어서 이제 챕터 10장을 하다가 쭉 뛰어넘어서 챕터 15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진행할 때는 뭐 이 정도 익셉션까지 진행하시면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뭐 이렇게 막 짜집기 하거나 편집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대로 써가지고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면은 프로젝트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거 만들 때는 전혀 무관하시고요. 그냥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데이터가 여러 개, 리스트 객체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게시판 리스트 같은 거 만들 때 사용하게 되고요. 프로젝트를 한 개 만들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이고요. 챕터 10입니다. 챕터 15입니다. 15. 컬렉션이고요. 데이터를 모았다. 데이터를 모아서 저장하는 객체다. 컬렉션이다. 이렇게 일하고요. 컬렉션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컬렉션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컬렉션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해 주게 됩니다. 됐고요. 피니시 누를게요. 눌러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한 개 만들었고요. src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해주세요. 패키지는 현재 없네요. 임포트만 한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클래스 만드시면서 패키지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지우시고 클래스 이름은 array list example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 메인 있네요. 메인 있습니다.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되시겠죠? 이렇게 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메인에다가 저희가 데이터를 여러 개를 담아야 돼요. 데이터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객체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객체. 검색은 저희가 담아 놓으면 데이터를 담아 놓으면 검색이 빨라야 된다. 검색이 빨라야 한다. 이러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어레이 리스트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데이터가 엄청 많아가지고 사용하시면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써가지고 이제 쓰시게 된다. 이렇게 되시고요. 이런 거는 검색이 빠르면서 순차적으로 1번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데이터 처리할 때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그럴 때도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검색이 빨라야 하고 저희가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데 검색이 빨라야 되고 처음부터 끝에까지 이제 처음부터 모든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한다. 처리를 해야 하면은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데이터 리스트를 뿌릴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끄집어오는 것, 선택해서 끄집어오는 것은 DB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데 끄집어온 상태에서 만약에 데이터 20개를 가져왔다. 또는 데이터 10개를 가져왔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걔를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다 출력을 한다. 그러니까 이걸 모든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를 보통 사용하게 되세요. 게시판 리스트를 뿌릴 때는 어레이 리스트를 보통 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를 지금 이제 보고 계시고요. 어레이 리스트를 상속받았어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씁니다. 그 전에 저희가 윈도우즈에서요. 프리페런시스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세요. 지금 하려는 것은 이제 컬러링을 좀 해볼 거예요. 컬러링. 지금 여기 보라색 컬러링은 여기 딱딱 보이니까 이게 보라색으로 안 나면 틀렸다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틀렸다 알 수 있으신데 저희가 이제 컬러링을 좀 해서 사용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컬러링 중에서는 이제 저희가 어피어런스 제너럴에 보시면 에디터가 있습니다. 에디터가 있으시고요. 자바 에디터 말고 에디터 부분도 있으시고 스펠 이거 아닌데요. 예, 또 찾아야 돼요. 이런 자바일 것 같은데 자바의 에디터. 자바 코드 지금 요거 자바 코드인데 카테고리 중에서 제너럴 말고요. 자바 찾으세요. 자바에 보시면 자바의 에디터가 있으시고요. 되시겠죠? 에디터에 텍스트 컬러링이 있어요. 텍스트 컬러링 때문에 이제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오게 만들고 이렇게 되시는 것은 여기 컬러링 때문에 그렇다. 주석 처리하면 주석 처리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는 것은 컬러링을 세팅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자바 쪽에 보시면 이쪽에 그 자바 쪽 여기 신텍스 자바의 에디터에 신텍스 컬러링에 가시면 그 엘리먼트에서 자바가 나옵니다. 자바 도큐멘트 뭐 이렇게 코맨드가 나오는데 자바를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자바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색상으로 이제 좀 구분해서 보려고 그래요. 클래시스 클릭하세요. 클래시스는 색상이 지정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색상이 없기 때문에 그 이네이블한 게 잡으시면 색상이 보이게 됩니다. 보이시고요. 녹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녹색. 그 다음에 여기 녹색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녹색 아니신 분은 녹색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제 거는 녹색으로 선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껍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두껍게. 그럼 언더라인 한번 뿌려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클래스가 나오는 부분은 언더라인이 이렇게 오버라인이 언더라인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오버라인이 돼버렸어. 이런 언더라인 맞죠? 예.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인 클로즈 하시면 클로즈 하는 순간 요거 클래스라는 얘기예요. 얘도 클래스. 녹색으로 언더라인이 보이시면 얘는 전부 다 클래스다. 되셨습니까? 클래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가셔가지고요. 프리페어시스 가시고 자바의 에디터의 그 신텍스 컬러링 자바 밑에 보시면 또 많이 보시는 게 뭐냐면 인터페이스를 많이 보시게 돼요. 인터페이스 클릭하시고요. 여기 이네이블 체크하세요. 그 인터페이스는 보라색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보라색 선택하시고요. 확인 누르시고요. 얘도 진하게 그 다음에 언더라인 이렇게 해서 보이게 하자. 그리고 어플라인 클로즈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여기는 인터페이스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쓰시게 되면 이제 보라색의 언더라인이 생긴다. 이해되시겠죠? 이러면 아 쟤는 클래스구나. 얘는 인터페이스구나. 이렇게 금방 눈에 보이시게 됩니다.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은 코드를 다 짜놨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보라색 언더바로 보이시죠? 되시겠죠? 진한 색깔로. 그래서 이제 한번 짜시면 메인 부분이 있으시고요.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 자, 리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거기 보면은 I 인터페이스죠. 자바 유틸의 리스트입니다. 엔터 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시게 되고요. 그 안에 꺽쇠 표시가 있는데 뭘 쓸까요? 보니까 여기다 스트링이라고 썼네요. 스트링 썼습니다. 쓰셨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리스트 이꼬르 뉴 어레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어레이 리스트가 보이실 거예요. 클래스이고요. 자바 유틸의 어레이 리스트입니다. 엔터 지면 임포트 되시고요. 세미콜론 찍으세요. 세미콜론 찍으시면 그 오류가 없이 전부 다 완성이 되면 이렇게 리스트가 보라색 언더바가 생긴다. 아, 얘는 인터페이스. 스트링은 클래스,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 아시겠죠? 클래스를 해서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꺽쇠 표시 열고 닫고 해서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 교재에서는 스트링이라고 썼어요. 스트링. 교재는 스트링이라고 썼고요. 스트링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 앞에 있는 거와 똑같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그 스트링 뒤에서 뉴에서 생성하실 때 이거 꺽쇠 표시 리스트 다음에 나오는 꺽쇠 표시 스트링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트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네릭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네릭이라고 얘기하고요. 저희가 제네릭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제네릭이라고 얘기합니다. 썼는데 제네릭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또 예, 제네릭 이렇게 쓰시면 이제 뭐 구글링 여기 제네릭이라고 나오죠. 제네릭 이렇게 나오시고 자바에서 제네릭은 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어학사전에서 제네릭의 스페링이 아마 이렇게 제네릭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영어사전 뭐 G가 있네. 그냥 어학사전 더보기 포괄적인 총칭 회사 이름을 붙이지 않는 일반 명칭으로 판매되는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명칭에 해당되는 거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이게 스페링이 정확한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책에도 이제 교재에도 제네릭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제네릭에 해당되는 게 나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목차 보고 있는데 목차 예. 그 제네릭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3장에 나오네. 13장. 여러분들 챕터 13장에 나오고 13장에 해당되는 것은 654페이지네요. 654페이지 제너릭이 나오고요. 그 제너릭이 해당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방대하게 써도 되긴 한데, 이렇게 방대하게 제네릭, 스펠링 맞아요. 제네릭.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포괄적인 총칭 뭐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를 총칭 이런 걸로 한다가 클래스나 아니면 데이터의 형태를 의미하는 거죠. 얘는 총칭 전부 다 숫자야. 아시겠죠? 숫자인데 뭐 100, 200, 300 이런 게 있어. 되셨나요? 얘는 스트링인데 이영환이야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리스트니까 데이터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스트링 데이터가 여러 개 있어요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제네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네릭을 선언했다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원래는 리스트는 원래는 오브젝트를 받을 수 있어요. 원래 리스트는 그 리스트 객체는 오브젝트를 받습니다. 오브젝트를 받는다. 오브젝트를 받는다는 얘기는 모든 데이터를 다 받게 되네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모든 데이터를 다 받게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저희가 그 게시판 리스트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만 받아야 되죠? 노티스, VM만 받아야 되고 스트링, 인티자 이런 거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야 데이터 한 개씩 꺼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근데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아무 데이터 하나 받으면 어떻게 된다? 중간에 오류가 날 수 있다.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중간에 오류가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그렇게 오류를 낼 것 같으면 선언할 때, 아싸리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해주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봤는데 제너릭을 이렇게 쓰시잖아요. 제너릭해서 쓰시면, 제너릭해서 사용하면 이런 얘기예요. 사용하시면 제너릭해서 사용된 이제 제너릭 꺽쇠 표시 꺽쇠 써야 하는데, 제너릭해서 사용된 데이터 타입으로 그 리스트 안에 그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 형성이 돼요. 안에 이제 데이터 타입이 형성이 된다. 만들어져요. 데이터 안에 데이터 타입이 만들어진다. 이게 오브젝트가 오브젝트에서 이제 변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오브젝트는 모든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데 제너릭을 했어요. 그러면은 데이터 저장 데이터를 뭘로만 받아요? 스트링 데이터 타입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변경이 돼서 저장하는 건 뭘로만 저장할 수 있어요? 스트링으로만 저장할 수 있어요. 스트링으로만. 데이터 타입이, 그 안에 있는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한정지으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사용 처리하도록 만든 이유는, 실행할 때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데이터 형태가 실행할 때 뭐예요? 실행할 때 다르면 오류가 나죠.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변경을 해놓은 거예요. 제너릭이라는 것도 이제 얘네들이 그 업버전 되면서 얘네들이 생긴 거예요. 그냥 이제 처음부터 생긴 건 아니고, 원래는 리스트에 모든 데이터를 다 담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놨어요. 오브젝트를 받는다. 아시겠죠? 기본은 오브젝트를 받는다요. 그래서 제너릭을 쓰지 않으면 오브젝트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고가 나긴 하지만. 근데 지금 얘는 문자열을 받자라고 써놓은 거죠. 문자열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문자열을 추가하는 것을 쓰시는데, 이제 데이터 추가 메소드, 데이터 추가 메소드 이게 어디 있는 거죠? 리스트에 있는 거예요. 리스트 인터페이스에 그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 안에 있는 메소드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추가하는 메소드 add 메소드죠. add 메소드이고요. 그 뒤에다가 계속 추가합니다. 데이터를 그 리스트의 뒤에다가 추가한다. 되셨나요? 되셨죠? add 메소드인데, 이 add 메소드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원래 있는 데이터들의 뒤에 추가한다가 add입니다. 그래서 list.add 쓰시고요. 여기다가 문자열을 썼으니까 쌍따비 찍으시고요. 세미콜론 찍어서 사용합니다. 얘를 자바라고 썼어요. 쌍따비 찍고 자바라고 썼다. 예, 자바라고 썼다. 썼습니다. 자바라고 썼는데,
얘는 스트링이 아닌 데이터 list.add 사용하시고요. 스트링이 아닌 데이터는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써보시면 세미콜론 써보시면 이런 메소드 없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메소드 이름만 가지고 동작을 하지 않고 파라미터 전달되는 데이터의 개수와 타입으로 동작을 한다. 같은지 안 같은지 찾는다. 이해되시겠죠? 그걸 이제 오버로드라고 얘기하죠. 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애드인데 리스트에 분명히 애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드를 잡아라고 썼어요. 근데 얘는 쌍따옴표 찍어서 이 타입이 무슨 타입이에요? 스트링. 이 스트링이 여기 리스트 안에 있는 요 스트링이라는 거예요. 네, 스트링이어야 된다. 여기 파라미터를 받는 게 스트링이어야 된다. 데이터 넣는 게. 되셨나요? 스트링만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여기 1, 2, 3, 4, 5, 6은 인티자죠. 인티자는 집어넣을 수 없다. 타입이 틀린 거죠. 타입이 틀린 변수에다가 다른 형태가 다른 데이터는 집어넣을 수 없는 게 자바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바입니다. 그래서 요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 주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시고. 그럼 원래 이제 리스트에는 뭐 어떤 데이터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스트링만 넣을 수 있도록 뭐 한 거예요? 제네릭 한 거야. 넣을 수 있도록 제네릭 했다. 제네릭했다. 이게 제네릭이 성경에서 보면은 천지창조에 뭔가를 만들어내고 할 때도 제네릭이라고 일하죠. 그래서 그냥 파생되어 있는 제네릭 쓰면은 뭐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여기 유사한 단어가 성경에 창세기 하면 제네시스가 여기 창세기를 의미하죠. 차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들의 형태를 만들어낼 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한정지어서 이런 데이터만 나는 받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제네릭하면 제네릭한 리스트 안에 데이터를 막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걔네들 타입이 전부 다 뭐로 바뀐다? 오브젝트에서 스트링으로 바뀐 거죠. 스트링으로. 이해되시겠죠? 예, 요거 리스트 만들 때, 요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뉴에서 만드실 때 스트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변수 타입이 스트링 타입으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스트링 타입으로 바뀌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스트링에 해당되는 거로 바뀌어서 하기 때문에 스트링 위에는 다른 걸 집어넣으면 오류가 난다. 되시겠죠? 오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제네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리스트에서 다시 한 개 집어넣죠. 리스트. 자, 리스트 쓰시고요. 점 add 추가하네요. 쌍따옴표 찍고 JDBC 이렇게 해서 문자열만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쌍따옴표 찍은 것만 가능하십니다. 그 add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서블릿 JSP 이렇게 연결해서 서블릿 슬래시 뭐 JSP 이런 걸 할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list.add 썼는데 거기다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다가 이제 2, 썼네요. 2, 사용해갖고 쌍따옴표 찍고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썼습니다. 베이스 썼고 세미콜론 찍었어요. 이 정도 쓰신 다음에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한번 찍어보자. 실행하시면 이게 순서대로 들어오다가 2라는 숫자를 썼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자바가 맨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맨 처음에 있으니까 맨 앞에 들어왔어요. 그 뒤에 추가해서 얘가 들어왔습니다. 추가해서. 근데 여기 세 번째 이제 서블릿 여기 세 번째 들어온 거죠.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2번, 여기가 3번, 여기 3번이 아직 아니고 여기가 3번으로 들어왔어요. 3번으로 들어왔는데 인덱스 번호로 본다면 얘가 0번, 1번, 그 다음에 얘가 2번이었겠죠. 이해되시겠죠? 2,2번에다가 추가해라. 2번 여기다가 자리 비워놓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끼어들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 끼어들기를 해서 데이터가 출력했다. 이것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한 개씩 추가되면서 이렇게
맨 처음에 자바 한 다음에 출력해보고, 그 다음 JSP 한 다음에 출력해보고, 서블리트 한 다음에 출력해보고, 데이터베이스 한 다음에 출력해보고,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맨 처음에 자바만 들어갔다가 뒤에 자바 들어갔다가 요거 자바만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JDBC가 추가되고, JDB 추가된 다음에 서블릿 JSP가 추가되고,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끼어들게 했다 갑자기. 여기 2코마 때문에 그렇다. 되셨나요? 2코마 때문에 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왜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 얘는 왜 이렇게 스트링만 썼는데 얘는 왜 이렇게 썼어요? 왜 이렇게?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요즘. 예전에는 많았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얘는 왜 이렇게 썼고 얘는 왜 이렇게 썼어요? 왜 그렇게 썼죠? 네? 자, 요거 이제 이렇게 데이터 메소드가 이렇게 있는데, 한 개는 스트링을 썼는데, 한 개는 숫자 콤마 이제 그 다음에 스트링 데이터를 썼어요. 왜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요거는 이제 짠 사람이 그렇게 짜서 그래요. 데이터를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뒤에다가 저장을 해줄게 라는 거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면 요 위치 정보에 저장을 해줄게 라고 코딩을 짜렸다는 거예요. 짜는 사람 마음대로 그거를 이제 그 마음대로 메소드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놨으니까 사용하는 사람은 그걸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변경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큐멘트를 잘 보고 거기 사용법을 익혀야 되는 게 중요하다. 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오버라이 그 여기 도큐멘트 자바 도큐멘트 보시면요. 도큐멘트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어레이 리스트죠. java.util입니다. java.util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인터페이스도 있고요. 리스트 인터페이스 있으시고요. 그 리스트 인터페이스가 이제 받도록 만들었는데 어레이 리스트 클릭해 보시면 저희가 메소드가 있는데 메소드 all 메소드 뭐 이렇게 all 메소드 중에서 add 이렇게 나옵니다. add 그 이 나오는데 이거 엘리먼트란 뜻이에요. 아무 데이터나 전부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보통 오브젝트로 돼 있고 제너릭해서 썼던 특별한 엘리먼트를 이제 추가할 때 뒤에다 추가할 때 쓴다. 그리고 내가 요것도 만들었어. 요것도 만들었는데 인덱스 값이야. 인덱스 0부터 1까지 인덱스 값이고 그 뒤에 숫자를 넣으면 인덱스 값 위치에다가 저장을 해줄게.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많이 모아놨어. 딴 사람이 데이터를 많이 모아놨는데 그 모아놓은 것도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 있게 해줄게. add all. 아시겠죠? 이미 데이터를 이렇게 리스트로 많이 모아놨어. 그것도 추가해서 만들어야 돼. 이해되시죠? 저희가 할 때는 add all 이런 거는 잘 안 쓰겠지만 추가해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냥 그 여기 add를 막 호출할 때 폼을 돌려가지고 add 호출하시면 돼요. 한 개씩 꺼내가지고 저희도 충분히 짤 수 있어요. 시간만 되시면. 이해되시죠? 충분히 짤 수 있는데 이렇게 짜놨다 라는 얘기죠. 되셨나요? 예, 짜놨으니까 모아놓은 거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 추가시켜줄게. 뒤에다가 전부 다. 그리고 인덱스 쓸 수 있어요. 인덱스 뒤에 이제 이렇게 쓰시면 이 데이터 모아놓은 거를 그 인덱스 위치에다가 계속 추가시키고 이 인덱스 뒤쪽에 있는 거는 뒤에다 붙여줄게.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큐멘트를 보고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용법을 익혀서 써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남이 짜는 거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짜도록 동작을 해야지, 뭘 집어넣어야 되지,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지, 이런 거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주로 이제 요거 맨 위에 거 add만 사용하실 거고요. 예, 클리어가 있습니다. 클리어가 있는 거는 모두 다 지우기, 왕창 다 지울 때 엘리먼트 all of 엘리먼트 리무브죠. 리무브 지운다. 되셨죠? 지워서 사용할 때는 클리어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개씩 가져올 때는 get을 가져옵니다. get 해가지고 인덱스 번호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get에서 가져올 수 있구나. 포이치라는 것도 있어요. 포이치. 그 향상된 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이렇게 쓰게 할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있냐 없냐 물어볼 때는 is empty라는 걸 가지고 물어볼 수 있다. 가끔은 이제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겠죠. 객체는 생성이 돼서 오는데 그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때 is empty 이걸 가지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 얘네들은 이제 랭스 여기 보시면 랭스는 없어요. 데이터 길이가 없는 거죠. 길이가 없으시고요. 길이가 없는데 이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사이즈. 넘버 오브 엘리먼트 개수입니다. 개수를 리턴할 때 사이즈를 물어보시면
랭스 대신에 배열은 랭스를 사용하는데 얘는 사이즈를 사용한다. 사이즈. 그 다음에 지우자, 리무브. 한 개 지우자, 리무브. 아시겠죠? 리무브 인덱스를 쓰면 그 위치에, 요 위치에 있는 한 개를 지워준다. 그리고 리무브 해가지고 오브젝트 이름을 쓰면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지워준다. 그냥 같은 이름을 쓰면 같은 이름에 매칭되는 걸 지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큐멘트 한번 훑어봤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애드라는 것을 야, 제가 애들하고 이렇게 문자를 쓰는데 어떤 거는 문자를 썼고 얘는 어떤 거는 숫자 쓰고 콤마 썼다. 이게 인덱스 번호입니다. 앞에 있는 게. 쓰고 그 뒤에 데이터를 스트링 데이터를 썼다. 아시겠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어떤 놈이 이렇게 하고 어떤 놈이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프로그래밍 코딩한 사람 마음이다. 아시겠죠? 내가 어떻게 코딩해 놨으니까 너네들이 어떻게 사용하세요? 라고 이제 잘 도큐멘트에 써놨으니까 그거 보고 해라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코드를 어떻게 짰지 들어가는 순간 수료하기는 글렀다. 아시겠죠? 취업도 글렀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가지고 박사 코스 밟아라. 이해되시죠? 우리는 사용만 할 줄 아시면 된다. 사용만 어떻게 쓰는 방법을 아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int size 이렇게 썼네요. 얘는 이제 list.size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했는데 리스트 사이즈를 사이즈 메소드에 마우스가 되세요. 받으시면 리턴 타입이 뭐예요? 리턴 타입 int 개수입니다. int 그 타입을 변수에다가 저장하려고 그래요. 얘를 변수에 저장하려면 무슨 타입의 데이터를 선언해야 돼요? int 데이터 선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int 쓴 거예요. 그래서 int size 쓰시고 이꼬로 이 뒤에 있는 걸 메소드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변수. 아시겠죠? 메소드를 실행하면 무슨 데이터 타입이 나온다? 인티저 데이터 타입이 나온다. 그러니까 무슨 변수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인티저 변수에다 집어넣어야 한다. 되시겠죠? 집어넣어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총 개수, 데이터의 총 개수 해가지고 찍어보자. 이렇게 썼고요. 데이터의 총 개수는 시소 해가지고 시소 쓰셨고요. 여기다가 상단표 찍어서 데이터 총 객체수 개수는 땡땡 쓰였습니다. 얘네들은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사이즈다. 사이즈 해가지고 실행하시면 사이즈는 4개가 들어가 있네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되셨나요? 데이터는 4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시소를 한 번 더 썼어요. 이건 뭐죠? 시소 한 번 더 썼어요. 뭐죠? 예, 그냥 빈줄 출력이에요. 빈줄 구분하기 위해서 빈줄 출력 되셨나요? 그래서 빈줄을 한 개 넣고 싶으면 그냥 시소 한 개 해라. 아시겠죠? 그럼 빈줄이 한 개 출력이 된다. 되셨죠? 이렇게 한 개 하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2번에 해당되는 거 스트링인데요. 스트링을 썼습니다. 그 전에 list get 이라는 걸 써가지고 get이라는 게 꺼내자. 그래서 2번에 해당되는 걸 꺼내자. 세미콜론 찍었어요. 자, get 메소드를 마우스가 되시면 이거 제너릭 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다? 스트링 데이터다. 그러니까 리턴 타입이 뭐가 나와요? 스트링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 제가 제너릭을 인티저로 했으면 인티저가 나와요. 아시겠죠? 인티저 나오게 되고 노티스 부여로 했으면 노티스 부여가 나와요. 제너릭을 뭘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 타입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 데이터 타입을 이제 쓰는 거죠. 야, 지금 스트링이래. 스트링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킬 쓰셨고 이꼬로 해서 담았습니다. 자, 시소로 출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소를 이용해서 이제 출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스킬, 이제 이 스킬, 두 번째 스킬 뭐 이렇게 써서 쓰시고 꺼내온 플러스 스킬을 여기다가 출력해봐라. 출력해봐서 쓰시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네요. 2가 인덱스죠. 인덱스 0, 1, 이게 J1, 3 아니고 0, 1, 2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나왔어요. 얘가 인덱스 번호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인덱스 번호니까 0번부터 시작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인덱스 위치의 데이터 가져오기입니다. 가져오기. 꺼내오기가 get이에요. get. 그래서 꺼내오는 메소드를 뭐라고 얘기하죠? getter. 넣어주는 메소드를 뭐라고 얘기하죠? setter. 아시겠죠? getter, setter.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이게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니네. 그죠? 저희가 배운 것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킬 한 개 썼고요. 두 번째 스킬.
자, 시소를 위해서 한 줄 더 띄었겠죠? 띄어서 사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예요. 전체 데이터 출력해보기. 자, 전체 데이터 출력해보기. get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get 메소드 이용하면 인덱스를 써야 돼요. 인덱스를 써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되셨죠? 인덱스를 써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향상된 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for each문, 향상된 폼은 향상된 for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제 여기 교재에 나온 건 get을 이용해서 인덱스를 사용해가지고 쓰고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폼은 작성하시고 for 작성하시고 int i는 인덱스 번호니까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세미콜론 i는 0 인덱스 번호니까 0번부터 시작하죠. 0부터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i가 적다. 적을 때까지 계속해라. 그 랭스는 없죠. 랭스는 없으니까 list.length가 아니라 list.size다. 사이즈. 랭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쓴 거예요. 예, 되시겠죠? 랭스가 아니라 사이즈를 써가지고 사이즈보다 적다. 그러니까 랭스는 배열인데 배열은 똑같은 데이터인데 얘네들은 똑같지 않은 데이터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오브젝트로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아무 데이터나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냥 오브젝트로 선언하면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지금은 스트링만 집어넣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랭스라는 게 없어요. 배열이 아니죠. 리스트는 배열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랭스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뭘 사용하고 있어요? 사이즈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길이를 알아내는 처리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근데 어레이 리스트 안에는 어레이 리스트 안에 데이터는 뭘로 선언을 해요? 배열로 선언을 해요. 사실은 어레이잖아요. 배열 리스트.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안에서는 .length를 써요. 안에서는 코딩하실 때. 이해되시죠? 코딩할 때 .length를 쓰는데 리스트는 배열이 아니에요. 리스트는. 그래서 사이즈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i++ 하시면 되죠? 플러스 하시고 자, 실수 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list.get 쓰시고 가로를 갖고서에다가 i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한 줄씩 쫙 해서 제 자바 JSP 서블릿 이렇게 나오시게 된다. 나오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수 한 개 더 찍을게요. 실수 이렇게 찍어서 한 개 되고요. 그 교재에서는 이걸 문자열로 계속 이어붙여서 출력을 해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계속 이어붙여서 출력을 해보세요. 해놨는데 이제 향상된 포문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볼게요. 그 스트링으로요. 스트링 교재에 있는 것처럼 스트링 뭐 str 해가지고 이렇게 쓴 다음에 쌍따옴표 한 개 찍어놓을게요. 찍어놨습니다. 문자열입니다. 아시겠죠? 포문 하시고요. str에다 계속 이어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이니까 저기 그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데이터 타입은 무엇일까요?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한 개를 꺼내 가지고 오면 데이터 타입은 무엇일까요?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 현재 예? 예,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제너릭 해서 해놨죠. 스트링 쓰시고요. 자, 리스트인데 저희가 뭐 데이터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데이터를 한 개 가져와서 땡땡 쓰시고요. 한 개의 데이터를 꺼내온 거예요. 리스트에서 꺼내와요. 향상된 포문 되셨나요? 네, 스트링에서 스트링 플러스 이퀄로 이어붙이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한 개씩 꺼내왔으면 데이터 변수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플러스 쓰시고요. 플러스 쓰신 다음에 이어붙이기 콤마 한 개 찍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고요. 뭐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찍을게요. 자, 그 다음에 시소 찍을게요. 시소 찍어서 여기다가 이제 리스트를 그 str을 이렇게 찍어보는 거죠. 데이터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이렇게 해서 찍어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네.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가 있어요. 콤마, 맨 마지막 콤마는 없애야 되는데 생겼죠. 콤마가. 맨 마지막 콤마는 없애야 되는데 생겼어요. 이해되시겠죠? 마지막 콤마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마지막 콤마를 없애는 방법인데 없애려면 여기 콤마하고 지금 콤마하고 블랭크 한 개 띈 거하고 이렇게 해서 두 글자를 없애야 돼요. 두 글자를 없애야 됩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없애야 한다. 자, str에다가 이꼬로 str
str 점 서브스트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브스트링이라는 게 있는데 서브스트링은 부분적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begin 인덱스, end 인덱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잘라낼 수 있습니다. begin 인덱스 해서 begin 인덱스는 0 쓰면 되겠고요. 0. 그 인덱스니까 0번부터 그 0번분이 여기죠. 여기 맨 앞에부터는 전부 다 필요해요. 데이터가 쭉 있다가 여기가 랭스죠. 여기가 길이, 여기가 랭스입니다. 배열이니까 랭스고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랭스고요. 랭스 1, 2 여기까지. 랭스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까지. 되시겠죠? 랭스니까 str.랭스 쓰시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붙여서 잘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str을 출력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콤마 없애고 이제 서블릿 JSP까지 가져옵니다. 요거 str이 뭐라고요? 스트링 객체 점 다음에 요거 뭐죠? 메소드. 아시겠죠? 요게 시작 위치. 여기까지 처리된 게 끝 위치. 잘라서 서브 스트링이니까 부분 문자열입니다. 부분 문자열. 전체가 아니라 부분 문자열. 이런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아시겠죠? 요거는 11장에 있습니다. 11장에. 되셨나요? 11장에 이렇게 잘라내시면 맨 마지막, 이거 계속 붙일 수는 없잖아요. 얘가 마지막이면 뭐 이게 그 붙이지 말자 이런 프로그램을 짜셔도 돼요. 짜셔도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야 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잘라내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내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코딩을 해서 쓰시면 되겠다. 자, 여기 집어넣고요. 집어넣은 것을 이제 지워보자. 지워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워서 써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그 리스트 지우는데, 자, 리스트에서 리스트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지우기. 찍은 다음에 실수한 게 더 빈번하게 쓰겠습니다.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리스트 데이터 지우기 한 개 지우기. 지우기를 하실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리무브를 한 개 지울 때는 리무브를 사용하십니다. 리무브를 쓰시면 됩니다. 리무브 쓰시고 그 다음에 인덱스 번호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리무브 쓰시고 데이터를 쓰셔도 돼요. 그 데이터와 같은 걸 지우자. 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리스트에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리스트.remove 쓰시고 2 이렇게 써가지고 인덱스 번호 2인 걸 지우자. 실소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한번 찍어보시면 되겠죠? 한번 더 찍어보시면 지금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인덱스 번호 두 번째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날아갔고요. 날아가면서 이걸 비워두지 않아요. 비워두지 않고 여기 있는 게 앞으로 이렇게 옵니다. 얘가 두 번째가 된 거죠.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가 된 거예요. 한 번 더 하시면 그 뒤에 있는 두 번째 해당되는 그 앞으로 온 서블릿된 JSP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되셨나요? 원래 6호였는데 이걸 지웠어요. 그럼 얘가 비워두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한다? 앞으로 이렇게 당겨 놓는다. 되셨죠? 어레이는 연속된 데이터입니다. 연속된 데이터.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연속된 데이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워지면 앞으로 당겨져요. 연속되게. 되었습니까? 네. 저희가 뭐 리무브 이런 걸 할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가지고요. 향상된 폼은 많이 쓰고요. 이렇게 향상된 폼은. 데이터 집어넣는 거 애드 많이 쓰고요. 애드. 이렇게 애드에서 추가시킨 거 많이 쓰시고요. 애드하고 쓰시고요. is empty 정도나 아니면은 널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데이터를 한번 집어넣으면 list.remove 이렇게 쓰시고요. 쌍따비 찍고 이제 저희가 자바 한번 집어넣을까요? 자바는 현재 소문자 자바. 지금 아이바티스라고 썼는데 아이바티스는 없어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우자. 그 다음에 실소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이렇게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고 실행하시면 이쪽에 자바가 날라갔죠? 자바가 날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우고자 하는 데이터를 직접 집어넣으면 그 데이터가 날라간다. 되시겠죠? 날라가는 사용이 됩니다. 예.
그 리스트인 경우에는요 같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데 브랜드 때문이다 쓰고 이제 리스트는 같은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 리스트는 같은 데이터를 중복해서 나올 수 있다. 넣을 수 있다. 그 자바를 맨 끝에다가 한 개 더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바를 맨 끝에다가 한 개 더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실행하시면 지금 보시면 지금 자바가 한 개 들어갔고요. 저기 맨 앞에 들어갔죠. 맨 뒤에도 한 개 들어간 거 보이시죠? 되셨나요? 맨 뒤에 중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실 때 제가 얘기했지만 데이터는 중복해서 넣을 수 있어요. 똑같은 데이터를 중복해 넣으시면 똑같이 되는데 순서만 틀려지죠. 이쪽에 첫 번째 거, 여기는 마지막 거. 되셨나요? 마지막 게 된다. 지울 때 보시면 자바를 지웠어요. 자바를 지워보자 해가지고 자바를 지우면 여기 자바가 두 개였는데 앞에 있는 자바 지우고 뒤에는 가지 않는다. 첫 번째 데이터만 지우는군요. 리무브 할 때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해되시겠죠? 예, 지우게 된다.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로 지울 때 이거예요. 데이터를 지울 때 이렇게 데이터를 지울 때 데이터 자바로 지우자. 리무브 자바 데이터. 요거는 이제 한 개를 지울 때 이제 리무브를 쓸 때는 인덱스 번호 위치에 해당되는 건데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로 지우는 거예요. 데이터로 지울 때 매칭되는 최초 데이터만 지운다. 최초 데이터만 지운다. 되시겠죠? 네. 그냥 이거 폼은 안 쓰시더라도 포이치문을 사용하시거나 그냥 리스트 찍으면 데이터가 나오죠. 리스트 찍어서 사용하시면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